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CBR 600RR 엔진 오일 소모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600RR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엔진 오일 먹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개개인들이 엔진 오일 소모에 관해서 올라온 글들도 꽤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엔진 오일 먹는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우선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품이 불량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설계 불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소모량이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엔진 오일을 먹는다 이러면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차는 먹고 어떤 차는 안 먹고 이러면 부품 불량이든 조립 불량이든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를 교환할 때 총 용량이 2.7리터예요. 그 오일을 먹는다라고 하는 유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2,000km 정도 대략 요 정도 주행을 했는데 이제 오일을 교환하려고 오일을 배출을 했는데 1리터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1.7리터가 사라진 거죠.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겁니다, 이거. 요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요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얘가 이제 아무래도 고RPM을 사용하니까 고RPM을 사용을 해서 오일 소모가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rpm 이상 아니고 일반 공도에서 노멀하게 운행했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트랙에서 12,000, 13,000 이렇게 땡긴 게 아니고 공도에서 그냥 노멀하게 운행을 했는데 그 오일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충 정리해보면 뭐 2,000km 정도 운행을 했을 때 1리터에서 1.7리터가 이제 증발하는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어떤 차는 300ml 먹고 어떤 사람은 한 600ml 먹고 어떤 사람은 2,000km 했는데 한 1리터 정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점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는 잘 모르죠. 그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오일 소모량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엔진 오일 소모량의 표준 요거를 뭐 혼다 코리아든 뭐 어느 자동차 회사든 이 표준 값을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람마다 운전 스타일도 다르고 사용하는 오일 종류도 다르고 이래서 외부 공개는 잘 하지 않죠. 엔진을 설계할 때 내부의 그 설계 기준값은 당연히 있겠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이 기준값은 존재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그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 2,00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뭐 1리터에서 이렇게 1.7리터가 사라진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모량이 좀 많잖아요, 이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 엔진 오일이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갔느냐. 우선 첫 번째, 외부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외부에서 누유가 되면 뭐 그쪽에 이제 가스켓 작업을 하면 되니까 외부에 누유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근데 외부에 누유가 없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실린더 헤드 부분에 보면 오일이 못 들어가게 여기 밸브 쪽에 오일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밸브 스템실이라고 하는데 피스톤이 하강을 할 때 압력으로 이제 빨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신차에서는 이 밸브 스템실에서 누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오래된 차들에서 주로 발생이 되지, 신차 같은 경우는 오일실 자체가 쫀득쫀득해서 여기서 셀 확률은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얘도 원인은 될 수는 있어요. 하필 뭐 밸브 스템실이 불량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린더죠. 실린더 벽으로 이렇게 오일을 쏴주는데 오일링이 기능이 불량해서 제대로 이렇게 싹 긁어내리지 못해서 남아있는 오일이 이 실린더 내부로 유입이 되는 거죠. 오일링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실린더와 피스톤의 간극이 넓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분해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실린더가 문제인지 피스톤이 문제인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은 한 요 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3번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3번에서 발생된 문제면 정말 난감해요. AS 하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외부 누유나 밸브 스템실이면 AS 하기도 편하고 수리하기도 편한데 이쪽 실린더 쪽이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왜 피곤한지 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혼다 4기통 엔진은 이 실린더랑 크랭크 케이스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요거를 보통 상판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밑에 거를 하판이라고 불러요. 요 사이에 이제 크랭크 샤프트가 들어가죠. 크랭크 샤프트가 들어가고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고 커넥팅 로드가 들어가는데 이 메인 저널 베어링이 이렇게 이제 5개가 들어가고 커넥팅 로드에 달려 있는 이 핀 저널이 4개가 들어가요. 자, 만약에 이 실린더의 내경을 측정을 했는데 기준값보다 만약에 크다 이러면은 이 실린더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피스톤 링이 문제다 그러면은 피스톤 링만 교체하면 되고, 피스톤을 측정을 했는데 규정보다 얘는 또 그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피스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실린더가 기준값보다 다 오버돼 있다 이러면은 이제 대략 난감한 거예요. 여기 이제 메인 저널 베어링인데 여기 종류가 보면 A, B, C, D 5가지가 있죠. A, B, C, D는 이 저널 베어링의 두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핀 저널의 외경과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여기 내경 이 사이즈를 조합을 해서 여기 베어링이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린더 블록에는 각각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처럼 EC, BBB 이렇게 각인이 돼 있죠. 이게 이 실린더 블록의 코드고, 이 크랭크 샤프트에도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L11111, LABBB.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죠. 요거는 이제 메인 저널 코드고, 요거는 핀 저널 코드예요. 이 영상은 오토바이 중급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네,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실린더 블럭의 코드랑 이 크랭크 샤프트에 있는 코드를 맞춰서 베어링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커넥팅 로드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E1이라고. 커넥팅 로드 베어링은 얘와 얘를 조합해서 이 베어링이 결정이 되고, 메인 저널 베어링은 여기 L111과 이 BCCC가 조합이 돼서 메인 저널 베어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린더 블럭이 오버사이즈로 문제가 되면 얘를 교환을 하려면 얘 코드가 맞는 얘 전용 코드로 이 물건을 수입을 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그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이 실린더 블럭에 찍혀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블럭 코드를 가져와서 조립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메인 저널 베어링, 이 베어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혼다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야마의 그 MX, XMAX도 오일을 먹었다 그래서 리콜을 해줬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다도 마찬가지로 아쉽지만 제 생각에는 리콜은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이 엔진을 다 분해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찾는 과정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오일을 보충하면서 뭐 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본인 차니까 뭐 오일 보충하면서 뭐 타고 싶으면 타도 되죠.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일이 외부에 누유가 없으면 그 오일은 이 실린더에서 지금 다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린더 내의 카본 누적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노킹 발생도 확 올라가고, 카본 누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 수명은 단축이 되는 거니까. 그 실린더 내에서 오일을 태우면 그게 다 배기가스로도 같이 묻어 나가잖아요. 그 머플러에 촉매가 있는데 촉매 수명에도 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오일이 소모되는 거는 괜찮은데, 오일을 보충하면서 탈 정도면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손보는 게 맞죠. 만약에 혼다에서 뭐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면 뭐 그냥 파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리고 뭐 개인이 손재주가 있다 그러면 뭐 직접 분해해서 정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죠. 정밀 측정해서 이 문제의 부품을 찾는 이런 방법을 이미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이 혼다 4기통 엔진은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직접 분해해서 측정해서 원인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뭐 하시면 되는데, 그 측정 장비도 그렇고 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가 정비를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 CBR 600의 엔진 오일 소모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엔진 오일 소모가 이렇게 많은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예요. 지금 혼다에서 뭐 요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혼다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오토바이 업체도 엔진 오일 소모로 리콜을 하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오일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AS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 1,770만 원짜리나 되는 오토바이인데 뭐 이런 엔진 오일 소모 증상이 생겨서 조금 속상하실 텐데 뭐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